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미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서학 투자자가 선호하는 주요 대형 기술주의 반도체주 등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발 훈풍에도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제분이 맥주 원재료인 맥주보리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맥주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오비맥주용 맥주보리를 계열사 창고에 하역 보관하면서 국내 맥주 공급망에 합류했는데요. 대한제분은 맥주보리 취급은 단순한 물류 사업의 일환일 뿐이라며 기술 탈취 등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세를 탔던 상지건설의 유상증자가 많은 투자자들의 외면 속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주가가 정치 테마로 급등한 틈을 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청약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최근 실물 금의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최근 미국이 영국과 관세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이어 중국과도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비트코인은 주식 등 위험 자산과 함께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미중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어제 한 발 앞서서 선반영한 국내 증시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스피는 약가이나 행정명령 서명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상승과 그리고 또 이어진 조선주의 반등이 함께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책 기대감 속에서 로봇주 선전을 해줬고요. 대형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이 돋보이면서 이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시장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활발한데요.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좀 국내 증시는 좀 아쉽게 시원한 상승세는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속에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엄청 활발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제 선반영한 우리 시장의 좀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 있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거의 뭐 프로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시장을 뭐 한 줄로 그냥 다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아쉽죠, 여러분들. 예, 어제 아마 간밤에 뉴욕 증시를 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야, 우리나라 증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막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어제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뭐 오늘까지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후장 가면서 힘이 좀 빠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을 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들 아실 거예요. 오늘 밤 9시 반이면 미국의 CPI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발동되다 보니까 국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볼륨 자체는 커지는 흐름들은 아니었지만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섹터군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거래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한 줄 정도로 좀 예약을 좀 해드렸고 좀 본격적인 시황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 줄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관세 한도감과 재료 노출로 인한 시장에서에 대한 공방이 활발하게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렸죠. 시장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그랬었을 때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완화가 된 상태에서 과연 시장에서 세론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뭐 살짝 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쪽에 조금은 좀 반영이 된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섹터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지만 전체적인 움직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쪽에서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뭔가 계기는 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뉴욕 증시겠죠. 뉴욕 증시가 뭐 3%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은 뉴욕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역시도 순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달 같은 경우는 4월달과 다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을 좀 지키는 데에 그쳤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있었던 트럼프의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 부분들이 시장에서 180도 해석들이 좀 달라지면서 오늘 뭐 D&D 파마텍 뭐 개별적인 이슈긴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히든 섹터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은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두 발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제 히든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로봇 종목,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옵티머스 보세 로봇의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6월달 이후서부터의 사업적인 성과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까운 예로는 6월달에 있을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2세대, 3세대 이쪽에 대한 시범 운영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오늘 기술주들, 성장주들 쪽에서는 로봇주들이 가장 활발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주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오늘 한진칼이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들어왔거든요. 자, 호방건설이 지분율 확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 시장에서에 대한 해석 부분들은 경영권 개입에 지분 매입이지 않겠냐라는 해석들이 좀 이끌어지면서요. 제2의 고려하연 그리고 경영권 분석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대감들로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시장에서 좀 이목을 집중을 좀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관세 우려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여러분들? 해운이죠, 해운. 해운주들. 물론 이제 HM 같은 경우는 한진칼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섹터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관세 우려 완화로 인해서 오랜만에 해운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강세로서 진행이 됐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섹터도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유심히 늘 이제 경계 아닌 경계감들을 계속 표출을 말씀 좀 드렸던 이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좀 썼습니다. 좀 아쉽죠, 여러분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차원지를 갖고 계는데 나오는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이슈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젯밤입니다, 여러분들. AMPC 관련된 IRA 보조금이죠. 이 보조금들 자체가 2026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법안이 좀 발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 자체를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보셨을 텐데 장마감 이후로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천억 가량의 유증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거 너무나 힘든데 계속적으로 좀 힘든 이슈들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에 안 좋은 영향력을 좀 미쳤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메꿔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그림들 자체는 개별주 그리고 순환매로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한 1주, 2주 정도의 수급 부분들을 틈틈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석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피크는 끝났다. 매도 피크는 일단은 좀 지나가지 않았냐라는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매도를 끊임없이 했었던 그 강도 대비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양시장 다 순매수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1,000억 들어왔습니다. 뭐 코스닥 300억 들어왔습니다. 선물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국내 증시를 좀 떠났었던 그러한 상황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수급 현황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관세 완화와 관련된 스토리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들을 좀 보여주거나, 또는 이제 눌림목을 통해서 그동안에 잡지 못했었던 수급 빈집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뭔가 기틀이 좀 만들어낸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지수 차트 한 번씩 접근을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상단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오늘 0.04%, 2,608포인트를 지키면서 일단은 지수를 그렇게 크게 하향 이탈시키는 모습들은 좀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영역에 여전히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열기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늘 이제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도 물량 계속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내에서 눌림목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눌림목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일선과 21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이격 자체를 좁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되면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이 우상향되면서 5일선과 21선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은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개별적인 계좌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에서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눌림목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전략들을 수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좀 보시게 되면 기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1선이 이러한 시간대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5일선은 시간대가 되면서 옆으로 횡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는 구간에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우상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짧은 굉장히 좀 적은 변동성들을 가지면서 시장이 움직였었을 때 주도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집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좀 달라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좁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과연 이 장기 이평을 돌파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 이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5월에 주도주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킬 때 과연 어떠한 섹터가 대장이 될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애들 괜찮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거의 다 지났죠.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뭐에 맞춰진다? 내러티브. 앞으로 이 산업이, 이 섹터가 어떻게 성장을 할 거야 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시간에, 그리고 최근에, 자, 5월 달에는 성장주 매집이 가장 유효한 전략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중간중간마다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로봇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만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5월달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오늘 막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짧게 뭐 끊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7시에 끝나죠? 이 7시에 끝나게 되면 바로 제가 무료 온라인 스페셜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로 노란토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온라인 방송, 무료 온라인 방송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상한가 로켓 배송도 하시고 또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재미있게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겠죠. 또 생각보다 방송에서 또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딥한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비하인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일단은 뭐 오늘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일 일정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밤의 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4월 CPI입니다. 그리고 MSC의 반기립이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애플의 아성을 나는 이길 거야라는 좀 내용들로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과연 시장에서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오펙 월간 보고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컨퍼런스 SMC 코리아 2025가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시즌의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죠. 대부분의 엔터 종목군들이 실적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YP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 가장 자유롭게 평가되고 있는 금융주들 쪽에서는 삼성증권과 삼성화재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하나손해보험까지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는 이제 클리오가 마지막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실적 시즌의 끝자락에서 과연 어떠한 실적들을 내보내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내일의 일정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의 시황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저와 함께 7시에 시황 얘기와 더불어서 5월 달에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구체적인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9시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에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 탄력도가 또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시장의 흐름을 한 발 먼저 또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이 리스트까지 오늘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방송에서 못한 이 특별한 이야기들 생생하게 또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주간 전략도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순환매가 돋보인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어제 로켓배송 종목으로도 짚어주셨던 이 로봇주가 예. 상승의 연속성이 또 돋보였습니다. 예. 테마면 테마 그리고 또 대형주면 대형주까지 예.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 속에서도 정말 종목 잘 짚어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잘 짚어주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기가 막히죠. 네. 예, 뭐 화장품 얘기하면 그 다음날 화장품 가고요. 그 전날 또 자율주행 얘기하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 네. 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 저희가 딱 짚어드렸잖아요. 오늘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들. 예,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목을 좀 집중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제가 시황얘기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5월은 다시 우리가 회귀를 해야 될 것 같다. 1월 달과 2월 달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재미있으셨죠, 시장? 그죠?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쪽으로 빠져나가는 반개되는 섹터군들의 강한 상승세까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미있게 매매를 했던 시기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한 중순 정도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월에 사실은 2주차긴 하지만 어찌 보면 5월의 첫 주간이라고 할 정도의 시작이거든요. 그죠? 그랬었을 때 1월 달과 2월 달에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종목군들의 이 아련한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좀 꺼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대명사를 꺼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포인트 기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해드렸죠? 자율주행 얘기해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2편으로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포인트 기법 이후에 매매를 했던 매매 스타일들을 보시게 되면 딱 나오죠, 여러분들. 4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 정책주들 대응 열심히 했습니다. 시장하고 우리는 거꾸로 간다. 아셨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고민할 때 우리는 아니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우리 돈 벌 궁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자, 우리 정책으로 한번 가보시죠.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좋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똑같죠, 여러분들? 자, 이제 4월 달 말서부터 우리가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월 달 말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감을 뒀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4월 달 마지막 주차서부터 3주차, 4주차 진입하면서부터 투트랙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해드렸죠. 정책도 정책 나름대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부분들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테마주들과 더불어서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소개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어제자의 테슬라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어제도 올랐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 300불 되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어젯밤에 눈 딱 뜨고 나서 보니까 300불이 훌쩍 넘어섰죠. 그런데 그 전날에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슈들로 테슬라의 상승이 좀 나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자에, 그죠? 이틀 전에 로보택시 이슈 그리고 어제의 이슈로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로봇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스토리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I, 피지컬 AI, 그죠? 피지컬 AI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 피지컬 AI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하자고요. 근데 이 피지컬 AI를 가지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선호될 수 있는 산업이 뭔데? 라고 했었을 때 휴머노이드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크게 먼저 나왔었던 게 이제 젠슨왕이죠. 젠슨왕이 2025 GTC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제조업, 제조 공정 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날이 채 5년이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자, 우리 다 휴머노이드 하자. 그리고 일괄적으로 나왔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오픈 AI의 피규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나왔습니다.
그 여타 중국 기업들의 로봇들이 활개치면서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들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약점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장성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늘 약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실적이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혹자들은 실적도 안 좋은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어떤 거죠, 여러분들? 모멘텀.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죠,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때는 가급적이면 성장주를 잘 안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모멘텀들을 통해서 주가가 이미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PER 자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ER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PER에 해당되지 않는 실적들을 내보내게 되면 시장에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을 느끼기 때문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죠? 그 사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4월달, 5월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나왔어요.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그 예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50% 이상씩 주가에 대한 조정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5월달에 과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볼 것이냐라는 관점인 건데요. 자, 이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4월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디지털 투데이에서 4월 20일경인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의 히토류 규제에 따라서 옵티머스 로봇 생산 차질이 이루어진다. 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은 히토류 자석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때가 언제 여러분들?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로 뭐 그냥 뭐 멱살만 안 잡았다 뻔이지 정말 이제 전쟁에 가까운 이 분쟁을 많이 보여줬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히토류 규제에서 벗어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규제에 벗어났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씩 그 장벽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제 시장에서 떠들썩했어요. 어젯밤에. 어떤 내용들입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당담 임원이 이 옵티머스의 이 구동되는 영상을 이 X에 딱 올리면서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툭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와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콘텐츠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요. 그리고 산업의 뭔가 헤게모니를 잡아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자율 로보택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옵티머스가 이제 시범 운용을 하기 위한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하반기이거든요. 거기에 첫 시발점이 이 바로 이러한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까지 글로벌리하게 미국과 중국의 로봇 산업에서 또 다른 경쟁 구도가 펼쳐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군들의 재상승을 기대를 볼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 로봇주들이 하나의 바구니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게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아마 재생이 안 될 텐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휴머노이드가 발전을 했나? 라고 했을 정도의 기술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시장의 관심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들이 경쟁 구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상당 부분 의미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 달에는 실적보다는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자. 그리고 시장에서 투심이 살아나는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트렌드포스에서 만들어낸 자료거든요.
휴머노이드 원가 구성 및 주요 공급 업체 추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7시죠, 여러분들? 공개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요 자료를 하나씩 그냥 올려드릴게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트렌드포스에서 이렇게 이제 산업 지도를 그려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기업들에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업들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로봇주의 성장성들이 부각이 됐었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 그리고 한 차례 정도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주요 로봇 제조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생산 계획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5년도죠. 5,000대 시범 생산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해서 각각 1,000대씩 예정이 돼 있어요. 과연 2025년도에 보여주는 이 시범 생산으로 통해서 어떠한 그림들을 그려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6년도에는 5만 대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로봇? 로봇 이게 뭐 되겠어? 또는 이게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AI라는 하나의 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기술들이 뭐 20년, 30년 뒤에 현실화가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실현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젠슨왕도 2025 GTC를 통해서 5년 안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BMW 공장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공장 보큐 공개를 통해서 연간 1만 2천 대 수준 설비 확보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년 내 최대 10만 대 휴머노이드 혹은 300만 개의 액추에이터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의 공격적인 이 로봇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로봇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들을 100% 신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뉴스에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9시 뉴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로봇이 오작동이 이루어지면서 막 개발자들을 뭐 좀 위협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영상들도 좀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의 나쁜 점을 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저 정도의 오류들이 발생을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들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다가 도전을 해야 될 정도로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신성장 동력들의 산업들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경쟁력들을 갖추느냐도 주식시장에서 꼭 필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 로봇주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 테크 쪽에서 과연 다음 정권에서 이 이야기를 안 건드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건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각 당이 새로운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급으로 볼 수 있는 돈잔치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군들 산업들 중에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 여러 가지 AI 산업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아마 다음 정권에서는 새로운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정책 플러스 성장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로봇주를 보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로봇주가 올랐어 라고 해서 우리가 로봇주를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죠.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5월 12일 어제죠.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가 로보티즈 갖고 나왔어요. 뭐였죠, 여러분들? 액추에이터. 아쉽죠,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로봇을 만드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냥 부품을 공급을 하는 뭔가 이 숙명 아닌 숙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래도 로봇 섹터에 대한 성장성들을 믿고 봤었을 때 액추에이터는 빼놓고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물론 어젯밤에 X를 통해서 옵티머스의 움직이는 동영상이 나올지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로봇주의 성장주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서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로보티지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아마 어제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야, 아침부터 로봇주가 왜 이렇게 강한 건데? 어제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최영우 전문가가 로보티지를 전날 미리 얘기했네? 라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볼게요. 4월 22일입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CMS 말씀드렸어요. CMS.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제 정책 테마주들 약해집니다. 그냥 그날 뭐 이슈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장중에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지 말자. 그리고 요 종목군들을 내가 필히 알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성장주 가자. 5월 준비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해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CMS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MS.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4월 22일서부터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계속 횡보되죠. 그리고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로봇주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없잖아요. 그죠?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안 하겠다. 뭐 눈치 보면서 계속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관세 부분들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분들이 다 이미 정점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해결만 된다. 해결만 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면서 자, CMS 얘기해드렸어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사이드로 기기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양봉 터트리고 대량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4월 22일 날 아무 생각 없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CMS를 얘기를 해드리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5월달, 6월달까지의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4월 22일 날 요 CMS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이게 스타트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자의 양봉 자체가 스타트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황이 5월달에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60일선 강하게 돌파시키고요. 매물대가 없어요. 자, 올해 2월달에 고점이 5만 원입니다. 오늘 주가 얼마예요? 27,3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토막 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1월달과 2월달에 어떤 얘기 나왔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얘기 딱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 움직였던, 그때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던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스토리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4월 16일 히든 종목 SOS랩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땠죠, 여러분들? SOS랩? 오늘도 SOS랩 많이 안 빠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감입니다. 그죠? 그리고 SOS랩을 여러분들 제가 마찬가지로 4월 1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4월 16일과 4월 22일 그죠? 자, 보자고요. 자, 4월 22일 날 저희가 CMS 말씀드렸죠? 그 전에 뭐 얘기 드렸어요? 4월 16일 날 SOS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 자, 5월에 여러분들 이미 이벤트는 정해져 있어요. 뭐? 로보택시. 그러면은 미리미리 이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자, 4월 16일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점 찍었죠. 이런 식으로 정점 찍어서 다시 올라오죠. 추가적으로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매집이에요. 자, 그리고 1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요 이러한 라인에 걸치는 저항과 지지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저항이 딱 확인이 된 상태에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돌파 못해요. 못 시킵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 절대 못 시켜요. 왜냐? 매크로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이슈가 아예 그냥 포진이 돼가지고 주가가 돌파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이 SOS랩과 자율주행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돌파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밀리죠.
근데 이 밀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스토리가 잡히냐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직전에 저항과 지지라고 확인이 되는 이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못 올리겠다. 돌파 못 시키겠네. 왜? 성장주가 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의 환경들이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매집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 구간 내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고 5월 달이 근접이 되고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유들이 하나하나씩 시장에서 클리어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매집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차트만을 가지고 이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시장이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대부분의 다수의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이야 로봇주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왜 4월달 후반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해드렸고 시장은 지금 테마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최영도 전문가는 4월 마지막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성장주 얘기를 하지 의아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시간 딱 1주 정도 딱 지나니까 야 최영도 전문가가 성견지명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지금 무릎을 탁 치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 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죠? 4월 달에 나 시장 많이 깨져서 손실 났어. 5월 달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향을 갈피를 못 잡겠으신 모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정말 한 발 더 앞선 시장 전략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기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5월 로봇주 재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던 이 로봇주는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또 먼저 주목을 해주셨죠. 이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성장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의 이야기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공개 방송에서 또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략부터 종목 고민까지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좀 순환매가 이렇게 돋보였던 시장인 만큼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궁금하시죠? 네. 오늘도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의 우리 최민주 앵커님하고 저하고 시장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 배송 오늘 종목 공개고요. 자, 오늘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도 클로봇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로봇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고 자율주행 이야기도 해드렸고 5월달 전체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컬러가 바뀐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잡을 준비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막 모든 이제 온 동네 방내에서 그냥 자, 이 종목 좋아요, 이 종목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들어가게 되면 늘 꼭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정책주들 막 열심히 떠들고 있을 때 저는 자 이제 정책주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볼게요. 자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드렸던 거. 그 시점하고 아마 정책주들 꼭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는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클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뭐 로봇주에 대한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들은 다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넘기기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클로봇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로봇 청소기 있으시죠? 그죠? 예. 쉽게 얘기해서 자율주행이에요. 예. 자, 뭐 로봇이 됐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뭐 누가 뭐 불러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하드웨어 기업들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뭐예요, 여러분들? 벤더사를 하나 딱 정해놓고 기술이 좋아. 그 회사 콕 집어가지고 자 우리한테 자율주행 프로그램 좀 줘. 자 A라는 회사 납품하죠. 자 B라는 회사도 납품할 거예요. C라는 회사도 납품할 겁니다. D라는 회사도 납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A라는 회사는 독점적으로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어. 자 B라는 회사는 뭐 B-라는 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었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죠? 그러나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범용 프로그램입니다. 범용 프로그램, 카멜레온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해서 그냥 조금만 바꾸면 이 회사에다 써도 되고요. 조금만 바꿔서 B라는 회사에 갖다 줘도 돼요. 조금만 바꿔서 또 C라는 회사에 갖다 줘도 됩니다. 그만큼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클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성이 높은 솔루션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카멜레온이 1월달, 2월달에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로봇 섹터에 대한 성장성들도 부각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신규 상장주라는 플러스 알파 이점도 있었어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미 다 지났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생산이 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미국 제품, 중국 제품, 우리나라 제품, 일본 제품 다 보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성장성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고성장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동반해서 성장을 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30년에 이렇게 될 거야, 31년에 이렇게 될 거야, 32년에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성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투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벌 같은 경우는 주요 납품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서빙 로봇 쪽으로는 뭐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뭐 아이센스라든지 KT 커머스라든지 있고요. 제조 물류 쪽으로 봤었을 때 만도, 현대, 롯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순찰이라든지 안내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 관공서뿐만 아니고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백스토리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로봇 섹터를 딱 봤었을 때 우리 클로봇 쑥 들어오네?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막 급하게 찾아와가지고 투자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클로봇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탄력적인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클로봇으로 들고 와주셨고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